네, 안녕하세요. 한큐누수 조반장입니다. 오늘은 화장실 누수가 있다고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자, 화장실 조명 쪽에서 물이 샌다고 하는데요. 원인은 전혀 다르게 엉뚱한 곳에서 있었습니다. 자, 바로 분배기가 범인이었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누수를 하다 보면 정말 원인이 찾기가 어려워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도 결국에 원인이 잘 안 찾아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정말 춥고 힘들고 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누수를 이렇게 고치겠다는 그런 멘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아랫집 화장실에서 물이 샌다고 하면 당연히 윗집 화장실 쪽 뭐 배관 문제라든지 아니면 방수 문제가 돼서 누수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일입니다. 저희도 이제 그렇게 많이 접근을 하고요. 그런데 이 상식과는 달리 그렇지 않고 전혀 엉뚱한 곳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번 현장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예인데요. 빈도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사례들도 있으니까 너무 어려운 현장이라든지 그럴 때는 접근법을 좀 달리해서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접근법으로 시도해서 누수 원인을 꼭 찾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같이 공유를 합니다. 자, 이번 현장이 더 어려웠던 거는 여기는 샜다 안 샜다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배관 누수라고 하기보다는 방수 쪽을 의심하게 되는데, 이렇게 배관 누수도 가끔씩 이렇게 샜다 안 샜다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특히나 온냉수 쪽도 그렇지만 이 난방 같은 경우에는 난방이 구동이 될 때는 새다가 구동이 안 되면 안 새다가, 오히려 반대로 구동이 안 될 때는 새고 구동이 될 때는 안 새고 이러는 현장들도 있습니다. 참 누수가 이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된 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후곡마을 6단지고요. 아랫집 누수 피해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천장에서 불 끄고 저걸 켜는 게 더 잘 보이던데, 후레쉬. 네. 물이 떨어져요. 저렇게. 지금도 떨어져요? 네. 지금도? 네. 잠깐만. 여기 떨어지잖아요, 그러네? 지금. 네. 화장실 제일 마지막에 드신 게 언제세요? 근데 안 썼어요. 며칠 그러니까 됐죠? 어제 그 물 내리는 바람에 좀 썼어요. 그날 그 5시 넘어서. 좀 많이 쓰진 않으셨죠? 네. 근데 그 쓰기 전에는 안 떨어지셨죠? 네, 잠깐 안 떨어졌었어요. 잠깐? 어저께. 네. 몇 시에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화할 때부터 네. 그때 전화 드릴 때까지는 안 떨어졌어요. 그게 며칠 동안? 아니, 시간이 하루 아니에요. 아침에. 잠깐이에요, 네. 잠깐. 그 근데- 명절 전서부터 계속 떨어졌던 건데 사모님이 물 안 쓰겠다고 뭐 그랬는데도 계속 떨어지고 어저께 잠깐 네. 오전에 그 관리실에서 사람이 왔다 갔거든요. 네. 그랬는데 뭐 안 쓰셨는지 뭐 했는지 안 모르겠지만 잠깐 몇 시간 동안 안 나왔어요. 아예? 예. 네. 안 떨어졌어요. 저희 남편이 그 물기를 다 자르고 이렇게 닦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안 떨어지나 보다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저희 때문에 들어갔는데 오후에 엄마 물이 또 떨어져 그러는 거예요. 그때 물을 내가 내리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우리 아들이 또 쓰고 이걸 썼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 사모님한테 저희 문자 했죠. 다시 또 했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잠깐만요. 저기 또 지금 좀 떨어지네. 마지막으로 쓰신 게 언제라고? 어제. 어제? 네. 어제 저녁 때. 지금 근데 4시쯤에 한 써라고 그래가지고 네. 물을 내가 내리고 나갔다 들어와서 또 우리 아들 보고 쓰라 했다가 저거 쓰고 저걸 썼대요. 그리고서 다 안 썼지. 지금 6시
그때 이후로는 네, 안 쓰시고. 안 썼어요. 네. 누수 떨어진다. 자, 현장 한번 보셨고요. 여기서 이제 특이점은 물이 떨어졌다가 또 중간에 한 몇 시간 정도 안 떨어졌다가 다시 떨어지는 현상. 이럴 때는 보통은 물을 쓸 때만 새는 방수 문제, 방수 누수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저희도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접근했는데 이상하네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방수 문제라고 하면 쓸 때 새야 되는데 지금은 안 쓰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관 누수라고 하기에는, 만약에 지속적으로 쓴다고 하면 배관 누수의 가능성이 높은데, 배관 누수는 온수나 냉수 그리고 난방을 말합니다. 이런 배관에서 누수가 된다고 하면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지속적으로 계속 새는 건데 중간에 또 몇 시간 멈췄다고 해요. 이렇기 때문에 좀 지금 굉장히 접근이 어려운, 헷갈리는 누수입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설명을 했고요. 지금 물 떨어지는 인터벌을 이렇게 재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1분에 한 6방울 정도, 그러니까 10초에서 20초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물방울이 한 번씩 뚝뚝뚝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현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조명이 좀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요. 밑에 보시면 좀 보일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열화상으로 보니까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누수가 지금 있는 부분입니다. 누수가 있다라는 얘기는 누수 피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원인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인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조명 쪽에서 누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여기 누수 흔적들 또 보이고 하니까 이 부분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겨서 누수가 된다, 이렇게 추정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원인이 돼서 이쪽으로 누수가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게 100%라면, 거의 확실하다면 누수 탐지는 사실상 필요가 없죠. 누수 탐지라는 혹은 누수 탐지사라는 그런 직업은 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 윗부분을, 위에 집에서 이 윗부분을 그냥 까면 되니까요. 까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그리고 공사하면 되니까요. 이게 가장 이제 쉬운 접근법이라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위를 바로 깝니다, 그냥. 그런데 문제는 이거 깠을 때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깠으면 100%, 뭐 방수공사를 했으면 100%또 재누수 됩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짚지 않고, 예를 들면 팔이 아픈데 다리를 수술한 격이죠. 팔이 지금 아픈데 다리를 수술한 겁니다. 그럼 팔은 낫지가 않죠. 자, 이렇게 오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개념은 항상 수직으로 물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개념을 잡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화장실 조명에서 물이 맺혀 있고요. 이 물이 떨어집니다. 자, 물이 이렇게 떨어지네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운이 좋게 이렇게 사진으로 찍었는데 뭐 거의 내셔널 지오그래픽 각이네요.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이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집니다. 자, 아랫집에 이렇게 누수가 되는 걸 확인을 했고 피해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윗집에서 이제 누수 탐지,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누수 탐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누수 원인을 확인하고 누수 공사까지 진행을 합니다. 자, 위에 집 사모님 인터뷰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여기만 그래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그 전부터 그랬어요. 습이 있네.
예. 물기가 있는데 여기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주방 쪽 바닥인데 이쪽에 습이 있고 여기서 물이 나온다고, 가끔씩 물이 나온다고 해요. 또 겨울에만 물이 나온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사모님께서는 뭐 그냥 습기가 축축해서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물이라는 거는 원인이 A 지점이 여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방이 여기 이렇게 32평 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집. 그러면 A 지점에서 누수가 돼서 B 지점까지 뭐 10m 이상도 가서 원인이 여기인데 누수가 되는 지점은 아랫집 여기. 엉뚱한 곳에서 누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유는 물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면서 뭐 크랙이 난 곳이라든지 아니면 뭐 취약한 부분, 방수층이 없는 부분으로 타고 들어가서 떨어집니다. 혹은 방수층이 있어도 깨진 곳으로, 여기가 윗집이라고 하면 아랫집, 엉뚱한 곳에서 이렇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자, 누수 원인이 명확하게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이런 현장은 참 화장실 방수공사 하기 좋죠. 방수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되면 방수공사비 몇백만 원 하고, 그리고 나서 뭐 타일도 해야 되죠. 그리고 도기 세팅까지 하면 훨씬 더 추가 금액이 많이 나올 거, 보통은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하는데 또 샌다는 게 문제죠. 이런 현장들 종종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저희가 가서 보면은 리모델링까지 싹 해놨는데 누수가 돼서 화장실 공사를 다 했는데 가보면 또 누수가 됩니다. 원인을 잘못 짚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난방 검사를 하기 전에 일단 가능성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온냉수 배관 검사도 진행을 합니다. 혹시나 화장실에서 지금 물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온수나 냉수 쪽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크로스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누수는 여러 번 검증하면 검증할수록 확률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검증이라는 단어는 두 글자인데 그 검증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 이제 인력이 투입되고 시간이 투입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노력하고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오늘은 움직임이 없네요. 오늘은 움직임이 없고 냉수, 직수가 살짝 돌아갔는데 직수 한번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온수, 냉수 계량기 검사를 했는데 온수 쪽에는 누수 반응이 없습니다. 냉수 쪽에 누수 반응이 있는데 냉수 쪽에서 문제가 되는 걸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직수의 가능성도, 직수 문제, 즉 찬물에 누수가 있다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돌아가죠, 별침. 다시 볼게요. 별침 돌아갑니다. 네. 자, 직수가 돕니다. 그런데 모든 정황 증거는 지금 난방 문제, 아까 바닥에서도 물이 올라왔고 난방을 틀면 물이 새는 그런 현장에서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냉수에서 이렇게 돌까요? 이제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려지는 현장입니다. 자, 이럴 때 이제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초반에 판단을 잘못하면 각도가 1도만 틀어줘도 나중에는 결과는 엉뚱하게 여기에 가 있죠. 이렇게 직선으로 가야지 누수 결과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선택하고 집중을 잘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현장은 헷갈리게 하는 변수들이 많아서요. 자, 그런데 이제 힐링이 됐던 우리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아지가 있는데 네, 제가 항상 그게 다 잠궈놔요. 계속 이렇게
애교를 거실을 부려요. 2개를 나눠서 내가 잠가놔요. 안방도. 얘는 철수 얇은 거 같고. 철수 얇고. 인터넷에서 잘하신다고 찾았어 우리 딸이.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딸내미가 이쪽이 후구마을을 해보셨다고 하셔가지고 네네네. 맞죠? 네. 우리 딸이 다 애매해요 이 단지가요? 예? 여기 단지가 애매한가봐. 오래됐으니까요. 네. 아, 그죠? 그냥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모님께서는 애매하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은 그냥 이쪽 후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이제 거의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렇게 누수가 되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여기 후곡마을뿐만 아니고 오래된 집들이라든지 오래된 아파트들은 누수가 언제 돼도 이상하지가 않죠. 왜냐면 이 부속이라는 게 다 소모품인데 한 30년 정도 됐으면 많이 이렇게 노후가 많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겉모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디자인적인 요소 그리고 미적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 기초공사 기초가 지금 튼튼하지 않거든요. 배관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혈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혈관이 오래되면 뭐 막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새는 부분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새 혈관으로 바꿔주면 좋은데 그럼 쌩쌩하게 잘 돌아가겠죠. 근데 보통은 비용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안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좀 사는 동안 불안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매매를 해서 내 집이다 싶으면 그리고 오래 살아야 되겠다 싶으면 배관 공사도 같이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난방을 근데 이 사모님께서는 전체 방을 돌리시는 게 아니고 일부만 쓰고 일부는 잠궈 놓는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난방이 이제 구동이 되는 방에서 그쪽 배관에서 누수가 있을 확률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고객님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답을 정해놓고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이래서 이렇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참고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도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시는 분이니까요.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의 소스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이게 내가 누수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혹은 이거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는 정보다라는 거를 잘 가려서 진실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진실이라는 것은 누수의 원인을 찾는 거겠죠. 자, 일부러 이상한 말을 하시는 고객님은 없어요. 근데 저희들이 듣기에는 그러니까 진짜 누수를 판단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고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이 잘 판단해서 들어야 되겠죠. 그게 저희들의 일이기도 하고요. 자, 냉수 쪽에서 계량기가 돌아서 냉수 검사를 했는데 자 7kg에 맞춰놨는데 지금 거의 6kg 가까이 가 있습니다. 지금 압이 빠진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제 찬물에서 누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냉수 배관인가 아니면 온냉수가 복합적으로 지금 두 개 다 개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누수가 되는 건가? 자, 머릿속에 지금 생각이 많아집니다. 자, 그런데 누수 탐지를 하다 보니까 청음식 탐지기도 이용을 했고요. 가스 탐지기도 이용을 했는데 가스 탐지기를 통해서 다른 곳에서 이제 좀 새고 있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누수가 아니고 다른 쪽에서 수도꼭지 쪽에서 한 방울씩 베란다 쪽에서 이렇게 감싸 놓으셨더라고요. 동파가 될까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안 보이게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이렇게 떨어졌던 그 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잠그고 나니까, 해결을 하고 나니까 냉수는 반응이 없습니다. 즉 그것 때문에 이제 압이 빠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베란다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빠진 그런 물 때문에 계량기가 돌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네, 냉수입니다. 네, 통제를 하고 나니까 계량기 별심이 아까와는 달리 그렇게 안 움직이네요. 돌지 않습니다. 즉 아까 그 베란다에 수도꼭지에서 떨어졌던 물이 원인이었죠.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져서 이렇게 계량기가 돌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래서 현장 통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통제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네, 뭐 가스 검사도 해야 되고 청음식 검사도 해야 되고 공학 검사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노력하고 시간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초반에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걸 잘못 잡으면 이것만 하다가 그냥 집에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누수는 못 잡고 굉장히 로스가 크겠죠. 고객님도 마찬가지로 누수를 해결 못했으니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스트레스죠, 사실. 자, 그 다음에 냉수에 있는 그 압력을 풀고 냉수에 이제 문제가 없음을 확인을 했으니까요.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난방 검사에 들어갑니다. 자, 난방 누수의 검사를 위해서 압력을 겁니다. 라는 이 한 줄을 쓰기 위해서 사실상 많은 세팅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자, 그리고 분배기 쪽에서 누수가 의심이 돼서 청음식을 한번 해보니까 이쪽 밸브 쪽에서 누수음이 들리네요. 네, 바로 이 밸브가 문제가 돼서 누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가 이제 첫 번째 누수였고요. 이 현장은 분배기가 오래돼서 사실상 분배기 이슈 때문에 누수가 됐던 현장입니다. 일단 밸브가 고장나 있어서 이쪽으로 누수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 밸브를 새 걸로 교체를 해주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누수가 돼도 잘 안 보이는 이유는 지금 여기는 이제 수리를 하기 위해서 싱크대를 다 어느 정도 철거를 한 상태에서 지금 보는 거라서 이렇게 오픈되어서 보는 거고, 현실적으로 보시면 여기는 싱크대이기 때문에 그 싱크대 밑에 뭐 가재 도구들, 냄비들 이런 것들이 다 쌓여 있겠죠.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부러 열어보기 전까지는 보이지가 않고, 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여기 보시면 이건 새 부속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갈로 깔려 있어요. 이 자갈 밑으로 이런 식으로 누수가 돼서 물방울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찾기가 쉽지가 않죠, 육안으로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확실히 점검해야 될 게, 자, 누수 원인 되는 지점으로부터 여기는 화장실, 아랫집은 화장실에서 천장에서 누수가 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 라고 하는데, 자, 말이 됩니다. 누수 원인 지점이 여기서 거리를 정확하게 재보진 않았는데 한 5m 정도 됩니다. 자, 누수가 떨어지는 지점까지, 즉 아래층으로 누수가 떨어지는 데까지는 아래층 뭐 천장, 거실 천장이 될 수도 있고 작은 방 벽이 될 수도 있고, 이 현장은 화장실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결과는 랜덤입니다. 어디 가서든 떨어질 수 있어요.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위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누수 탐지가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위에서부터 깨서 찾아가는 누수는 그렇게 되면 온 집안을 다 깨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인테리어 현장들도 있어요. 가끔씩 보면 그냥 깨서 찾으려고 해요. 깨서. 그러면
인테리어 아주 큰 돈 들여서 공사해 놓고 거의 반파 시켜 놓죠. 자, 이거는 이렇게 공사하면 안 되죠. 그렇게 공사하지 마시고 누수 전문가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찾으면 그 깨서 다시 인테리어하고 그리고 철거하고 깨고 그리고 다시 마감하는 비용, 그 비용보다 훨씬 더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현장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 그 일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바로 누수업자를 부르죠. 그렇게 해결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쉽다라는 걸 아시니까요. 근데 보통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일을 좀 크게 벌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가끔 그런 현장을 갑니다. 자, 문제가 되었던 이 밸브를 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했는데 강아지가 이렇게 가만히 있질 않아요.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자, 이제 교체를 했으니까 앞 검사를 다시 하겠죠. 앞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누수 해결이 된 겁니다. 자, 6kg 맞춰 놨고요. 그런데 압력이 또 떨어집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이 청록색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청록색으로 누수 이슈가 있었던, 예전에 누수가 있었던 흔적인데 지금 청록색으로 됐다는 건 지금은 말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는 하얗죠. 여기는 하얗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배어 나옵니다. 물이 천천히 지금 요렇게 흘러나온 거예요. 물이. 이런 현장들을 사실은 이제 관찰을 안 하면 찾기가 쉽지가 않죠. 이렇게 물이 천천히 배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난방을 돌리면 얘가 따뜻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공급하고 환수 두 개가 있는데 이건 환수관입니다. 환수관도 공급보다는 좀 온도가 낮지만 그래도 따뜻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말라요. 조금 지나면 또 얘가 물이 이렇게 비치는 거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말랐다가 젖었다가 말랐다가 젖었다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조건에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조건까지 기다린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고, 혹은 그 조건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원인을 알아야 만드는 건데 이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누수가 되는 부분을 찾으려고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밑에 휴지 깔아놓은 것도 보이시죠? 자, 이거는 거의 집념하고 끈기로 찾아냈습니다. 보이시죠? 네. 아까는 지금 물이 안 떨어졌다가 지금은 물이 떨어집니다. 이유는 보일러를 이렇게 틀었다가 껐다가 틀었다가 껐다가 변수를 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냥 튼다고 해서 떨어지고 그냥 끈다고 해서 안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틀었을 때 일정 온도가 되고 혹은 어떤 조건이 맞으면 그때만 물이 떨어집니다. 자, 이런 현장 굉장히 좀 어렵죠. 이거 장비로는 안 나와요. 지금 기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육안으로 관찰을 한 겁니다. 공학 검사를 했는데 공학 검사를 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누수 전에 오셨던 분들은 문제가 없는 걸로. 왜냐면 공합에서 그때는 압력이 또 안 떨어지고 지금은 압력은 떨어지는데 어떤 누수 반응은 없고 그런 현장이에요. 그래서 공합을 걸 때 떨어질 때도 있고 안 떨어질 때도 있고 이런 게 진짜 어려운 누수죠. 보시면은 이렇게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예, 물이 새고 물이 뚝뚝 떨어지고요. 예. 자, 이런 거는 정말 어떤 현장은 누수 원인 찾는데 10분 걸리고 공사가 10시간 걸리는 그런 현장들도 있고요. 또 이 현장 같은 경우도 반대로 어떤 현장은 누수 원인 찾는 데만 10시간 걸리고 공사는 10분이면 되는 그런 현장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수는 정말 이렇게 변수가 많아서 어떤 거는 굉장히 쉬운 현장들도 있지만 이렇게 좀 어려운 현장들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구동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 그 관리사무실하고 말씀하셔가지고 해결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든 누수 원인을 찾고 그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는 그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한큐누수 조반장이었습니다.